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극한에 관한 몇 가지 정리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리는 이제 자극한과 우극한 값이 같을 때 이제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플로어 펑크션 혹은 이제 그레이티스트 인티저 펑크션이 있을 때 이 함수의 의미는 이제 예를 들면 4가 들어오면 이제 4보다 크지 않는 최대 정수는 4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만일에 4.8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4.8보다는 크지 않은 최대 정수는 이제 4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파이가 들어오면 파이는 이제 3.14 얼마 얼마로 이제 계속 이어지는 무리수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값보다 크지 않는 최대 정수는 이제 3이 되게 될 것입니다. 즉 이제 플로어 펑크션이라는 것은 결국 이 대괄호 속에 어떤 값이 들어오면 이제 그것보다 크지 않은 이제 최대 정수를 나타내는 함수라고 할 수 있겠고, 따라서 이제 그래프는 이제 다음과 같은 이러한 이제 그 그래프로 이제 나타내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표기는 이제 이러한 식으로 대괄호를 두 개를 중복을 한 것처럼 표시를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대괄호 하나를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이제 플로어 펑크션이기 때문에 이제 아래쪽을 이런 식으로 꺾인 직선으로 이제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함수와 이제 반대의 함수도 이제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이제 그 경우는 이 동그라미에 있는 이제 그 포함 관계가 이제 반대로 되게 될 것이고, 이제 그 경우는 이 우리말로 하면 이제 뭐 바닥 함수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제 반대로 되면 이제 세일링 펑크션이라고 해서 이제 만일에 이제 4.8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5가 되게 되고, 파이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4가 되게 되는 이제 그러한 함수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그 극한값을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당연히 극한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일단 정리 1을 활용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우극한 값을 일단 3이라는 숫자로 다가갈 때에 그 우극한 값은 3이 되게 되고, 좌극한의 값은 이제 3으로 다가갈 때 이제 2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그래프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같지 않으므로 이 경우는 이제 극한 값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정리는 이제 만일에 gx가 fx보다 이제 크거나 같은 함수라고 한다면, 이 두 함수의 극한값도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gx의 극한값이 이제 크거나 그 함수 fx의 극한값보다 이제 크거나 같을 수 있다라는 정리가 이제 두 번째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스퀴즈 시오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뭐 샌드위치 정리 혹은 뭐 조임 정리라고 하는 이제 그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세 개의 함수가 다음과 같은 부등식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만일에 그 fx와 hx의 우리가 극한값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 이 중간에 끼인 gx의 극한값은 이제 L로 수렴할 수 있다라는 이제 정리가 이제 세 번째 스퀴즈 시오렘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스퀴즈 시오렘 같은 경우는 이제 gx의 우리가 극한값을 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이제 이 gx보다 이제 당연히 크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제 함수 중에 이제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함수를 이러한 부등식 관계를 사용을 해서 이제 중간에 끼인 gx의 극한값을 구할 때 이제 사용이 되어지는 정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 이러한 그래프에 있어서 A로 다가갈 때 어떤 극한값이 이제 L로 수렴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gx라는 함수에 있어서 이제 극한값을 모른다고 할 때 이 두 함수의 극한값을 통해서 이제 gx의 함수의 극한값을 이제 구할 수 있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어떤 특정 값 a에 있어서의 극한값은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지만 만일에 이쪽 부분에 어떤 값으로 다가갈 때는 이제 수렴하는 값이 이제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 정리가 즉 이제 이 정리로 이제 극한값을 이제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이제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x제곱 곱하기 sin x분의 1이라는 이러한 함수가 있을 때 먼저 우리가 극한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각각의 극한값을 이제 구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극한을 구할 수 있지만 일단 뭐 x제곱은 우리가 0으로 다가갈 때 이제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제 x분의 1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바로 우리가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경우에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리가 이제 세 번째 스퀴즈 시오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풀이에서는 이제 각각의 극한을 이제 구한다라고 되어 있고 일단 앞부분은 이제 0이 되게 될 것이고 0 곱하기 이거니까 당연히 0이 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극한을 계산을 할 때는 이제 그러한 식으로 또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이 극한도 이제 x가 0으로 다가갈 때 이제 0분의 1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 먼저 이제 sin x분의 1이라는 함수는 일단 sin이라는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최대값은 1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일단 sin x분의 1도 이제 x에 어떤 값이 들어오든지 항상 이 범위 안에 이제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각각의 양변에다가 이제 x제곱을 곱하게 되면 일단 x제곱은 우리가 이제 양수로 제곱을 하게 되면 이제 부등호의 부호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함수의 극한값은 이 가운데 값이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x제곱의 리미트 x가 0으로 다가갈 때 극한값은 0이 되게 되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x제곱도 이제 0으로 다가갈 때 극한값은 0이기 때문에 따라서 앞서 우리가 살펴본 스퀴즈 시오렘에 의해서 결국 이 중간의 극한값도 이제 0이 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극한값은 이제 0이 되게 되고 이 함수에 대한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살펴보아도 이제 0으로 다가갈 때 극한값은 이제 0에 수렴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프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앞서 이제 스퀴즈 시오렘에 있어서 이제 그래프의 계형을 통한 수렴값을 알아볼 때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0으로 다가갈 때의 극한값은 이제 동시에 같은 값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구할 수 있지만 만일에 이쪽 부분에 다른 값으로 수렴하는 값을 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극한값이 존재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